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입니다. 금일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얼리버드 트레이닝 주제는 이제 도면 환경에서 상세 뷰와 단면, 그리고 분할 단면, 그리고 파트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솔리드 엣지 창을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총 9개의 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오늘 표현하고 싶은 도면 뷰를 표현해 볼 거고요. 첫 번째로 표현할 도면 뷰는 상세 뷰입니다. 또는 디테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는 확대도라고 하기도 하고. 자, 솔리드 엣지에서는 여기 상세라는 도구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확대도와 또는 디테일 뷰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자, 상세뷰를 클릭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치를 그리는 부분과 배율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원형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자, 원형이 아니라 나는 다른 모형으로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세뷰를 눌렀을 때 여기 옆에 보면은 파트 환경에서 봤던 스케치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치 모양을 누르게 되면은 원형이 아닌 다른 모양의 스케치를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저는 기본값인 그냥 원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세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2D상에서 원하는 포인트를 참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허공에다가 상세뷰를 뽑으시면 되고요. 자, 저는 그 포인트를 참조하는 경우와 참조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다 뽑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포인트를 참조해서 뽑는 경우, 자, 포인트를 참조로 해서 이렇게 원하는 만큼의 영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클릭해주고, 자, 여기다가 배율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어제 알아봤던 그 도면 뷰 뿌릴 때에는 배율을 지정해줄 수가 있었죠. 뭐 1대3이라든가 또는 3대1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정해줄 수 있었는데, 자, 여기에는 보면 그 칸이 없습니다. 자, 그 칸이 없는데 그 칸은, 자, 확대도를 뽑고 나서, 자, 확대도를 뽑고 나서 다른 뷰 배율을 주고 싶다 하면은, 자, 이 뷰를 선택한 뒤에, 자, 뽑고 나서 이 뷰를 선택한 뒤에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굳이 꼭 넣어줄 필요는 없고요. 뽑고 나서 바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확대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특정 알파벳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이제 어떤 뷰이다 설명을 나타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알파벳을 바꾼다, 알파벳을 예를 들어서 지금 A로 되어 있는데 얘를 C로 바꾸고 싶다 할 때에는, 자, 뽑아놓은 뷰가 아니라, 자, 스케치를 그렸던 뷰에 있는 요 알파벳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알파벳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 리본 바에 보면은 상세 영역 이름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자, B로, C라고 했죠. 자, C 넣고 엔터. 그러면은, 자, 한쪽을 바꾸게 되면은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스케치를 그렸던 부분에서 알파벳을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디테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확대도로 바꾸고 싶다 할 때에는, 자, 이쪽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디테일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클릭한 뒤에, 자, 얘를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캡션이라는 부분에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리본 바에 등록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정보를 선택을 해서 여기 캡션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바꾸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자, 저는 나가서 바꾸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등록 정보에서 바꾸지 않고, 자, 여기서, 자, 디테일이라는 부분만 지우시고, 자, %AS는 뭐냐면은 여기 이 알파벳 간에 이 알파벳을 연결해주는 그 문자 코드입니다. 그래서 %AS는 놔둬주시고,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확대도다, 자, 확대도다 이렇게 넣어주고, 자, 여기서는 엔터를 쳐주시면 안 되고요. 배경을 한번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있거든요. 자, 배경을 클릭하면 확대도 C라고 나오고요. 자, 예를 들어서 확대도 뒤에서 %AS에서 엔터를 눌렀다
그러면은 얘 자체가 칸이 바뀝니다. 한 줄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고요. 자, 확대도를 지우고 싶을 때에는 그냥 딜리트 키를 누르면 손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도를 지우겠느냐? 그냥 얘 누르시면 지워지고요. 자, 상세뷰로 다시 이번에는 포인트를 참조하지 않고 하나 뽑아볼게요. 잠깐 그 전에 자, 포인트 참조해 놓은 거 잠깐 하나 다시 뽑아 놓을게요. 비교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자, 허공에서 이렇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는 자, 마찬가지로 동일한 뷰로 이렇게 뽑았고요. 자,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자, 여기에 자세히 보면 얘는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포인트를 참조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자, 얘는 없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어떤 거냐? 자, 얘를 움직여서 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얘는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죠. 자, 구속 조건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쪽 디테일 뷰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를 참조했을 때와 참조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자, 확대도는 지우고 이제 절단 평면과 단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절단 평면과 단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단면도죠. 자, 단면을 치기 위해서 절단 평면이 필요하고요. 자, 절단 평면은 일단 선택한 뒤에 단면을 치고자 하는 참조해서 단면을 치고자 하는 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도면에서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자, 이게 솔리드 엣지 상에서는 분할 단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A-A다. 자, 이게 절단 평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거를 그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뷰에다가 그리겠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자, 선을 그리는데 약간 여유 있게 그려주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딱 붙여서 그리게 되면은 화살표가 어떻게 생성되냐면은 자, 이렇게 생성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로 화살표 A를 표현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은 약간 여유 있게 자, 바깥쪽에서 이렇게 쭉 그려줘요. 자,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수직으로 선을 내릴 수가 있었죠. 15도 각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선은 그리고 나서 얼마든지 길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구속 조건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속 조건을 다시 줄 수도 있어요. 자, 연결로 이 포인트, 자, 중간 포인트에다가 이 선을 올려놓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절단 평면을 누르고요. 자, 그 다음 그 단면을 칠 방향을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왼쪽을 한번 선택을 해줘 볼게요. 자, 왼쪽을 선택을 해주고 이제 도면 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단면. 여기서 이제 단면 도구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단면 도구는 이제 기존에 그려놨던 절단 평면을 선택해서 바로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클릭을 바로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단면 뷰가 바로 표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참고사항 가르쳐 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단순한 그 깍두기 모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회전체다. 자, 회전체인데 단면을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자, 단면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자, 구속 조건 줄게요. 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단면을 친 상태에서 자, 단면을 뽑는 경우, 자, 이렇게 절단 평면이 꺾여 있고 이 상태에서 단면을 뽑는 경우에는 어떤 모서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약간 뷰 뽑히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자, 첫 번째로 일단 절단 평면을 선택한 뒤에 자, 모서리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건지 위에 거인지. 자, 그래서 위에 거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뽑히고요.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 대각선 이 각도가 들어간 모서리를 선택을 했다. 그럼 절단 평면은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뽑아서
자, 예를 들어서 얘가 회전체다. 지금 일단 깍두기 모양이지만 회전체다 하면은, 자, 회전체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회전 단면이거든요. 그래서 회전 단면을 선택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절단 평면에서 할 수 있었던 옵션 요거 회전 단면 뷰 뽑고 나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회전체인 경우에는 얘를 사용하셔서 단면을 뽑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절단 평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우는 방법은 동일해요. 예, 선택을 해놓고 딜리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알파벳을 바꾸고 싶다. 아까와 동일하게, 자, 스케치를 그렸던 부분에서 알파벳을 누르고 여기서 알파벳을 바꿔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 D로. 그러면 같이 바뀌죠. 마찬가지로 캡션 바꾸는 것도 동일해요. 누르고 얘를 섹션에서 단면으로 바꾸겠다. 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단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뽑히게 되고요. 자, 단면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은 부분 단면도를 칠 겁니다. 분할. 자, 부분 단면도. 자, 부분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사용 방법이 약간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스케치 그릴 면을, 스케치 그릴 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스케치 그릴 뷰. 자, 예를 들어서 스케치를 요 정면 뷰에다 그리겠다. 자, 정면 뷰에다 그릴 거고, 그 스케치 모양은 저는 곡선으로, 자, 곡선으로 여기 닫힘 곡선 옵션을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모양대로 이렇게 자를 거다. 그 다음 이제 스케치를 다 그렸으면 분할 단면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얼마만큼 자를 건지 깊이 값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깊이 값. 자, 깊이 값은 정확한 값을 알고 있으면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만, 자, 이것보다는 솔리드 엣지에서 다른 뷰의 포인트를 참조하시는 게 더 편해요. 예를 들어서 정확히 반을 자를 거다. 그러면은 여기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그 도면 자체가 미스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자, 이렇게 포인트를 참조해서, 자, 정확히 반만 잘라내겠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에는 스케치는 여기다 그렸지만, 이제 그 분할 단면은, 부분 단면도는 다른 데다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그 부분 단면도를 생성할 뷰를 선택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등각 보기에다가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등각 보기를 클릭을 해주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부분 단면도가 쳐지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리고 만약에 부분 단면도를 뭐 제거하거나 수정을 하고 싶다 할 때에는 일단 스케치를 그렸던 뷰 또는 부분 단면도가 들어가 있는 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부분 단면도가 들어가 있는 뷰 리본바에 보게 되면 여기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보게 되면은, 자, 얘를 생성하기 위해 그렸었던 스케치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자, 얘를 선택한 뒤에 뭐 스케치를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요. 뭐 깊이 값을 조절하고 싶다. 옆에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 자, 그냥 얘를 지우고 싶다. 그럼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삭제해 볼게요. 자, 딜리트.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부분 단면도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분 단면도가 제거가 안 됐죠. 자, 얘는 왜 그러냐면은 솔리드 엣지에서는 이렇게 그 도면 뷰에 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신 적용되지 않은 것들은 겉에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겨요. 테두리가. 자, 이 부분. 자, 테두리가 생기는데, 자, 이거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으니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라고 나타내주는 애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뷰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뷰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겉에 테두리가 생긴 경우. 자, 이렇게. 그러면은 원 상태로 돌아오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 단면도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파트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셈블리 도면에서 가장 많이 뿌리겠죠. 그래서 파트 리스트는 여기 그 테이블 그룹 안에 있고요. 자, 파트 리스트를 선택을 해서 자, 어떤 뷰에다가 자, 첫 번째 선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얘는 4단계 정도. 4단계가 아니라 원래는 2단계인데 나머지는 옵션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에는 파트 리스트에 링크를 걸 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와 동시에 나중에 벌룬, 풍선 있죠? 파트 넘버를 붙일 수 있는 그 벌룬을 표시할 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등각 보기에서 이 뷰를 선택을 해주겠다. 요 뷰. 자, 이 뷰에다가 나중에 벌룬도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클릭을 해주고요. 자, 보면은 이제 마우스에 네모난 박스 모양이 하나 쫓아다닐 거예요. 얘는 이제 파트 리스트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벌룬을 표시할 거냐 아니면 표시하지 않을 거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끄면은 벌룬이 표시가 안 되고요. 자, 얘를 켜면은 벌룬이 표시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트 리스트도 동일해요. 파트 리스트도 표시하지 않을 거냐. 자, 네모난 박스가 사라졌죠. 자, 파트 리스트를 표시할 거냐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만약에 벌룬을 표시할 거다 하면은 꼭 등록 정보에 가서 바꿔줘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자, 등록 정보에 들어가서 풍선. 자, 풍선 탭에 보면은 자, 풍선을 표시할 때 아이템 넘버를 사용할 거냐 아이템 개수를 사용할 거냐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벌룬에다가 보통 아이템 넘버만 붙이지 아이템 개수는 잘 안 붙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해제해 볼게요. 자, 해제해 놓고 확인. 그 다음 파트 리스트를 클릭만 해주면은 파트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파트 리스트가 생성이 됐고 벌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붙었죠. 자, 그리고 벌룬을 잠깐 보게 되면은 자, 벌룬에서 만약에 아이템 아까 그 수량을 표시를 했다. 자, 아이템 개수를 표시를 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뽑고 나서도 표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선택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위에는 아이템 넘버, 밑에는 아이템 수량.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잠깐 꺼두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벌룬은 보면은 여기 특정 선에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그 이 뷰에 대해서 외곽 테두리만 딴 이제 모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풍선은 이렇게 이 모서리를 따라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풍선을 만난다 그러면은 풍선을 밀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다른 풍선들은 다 여기 이 라인 자체에 올려놓고 싶지만 특정 하나는 떼고 싶다 할 때에는 자, 이 모서리를 그냥 지워도 되고요. 아니면은 하나의 풍선만 선택을 해서 Alt를 누른 상태로 자, 여기 보면 점 보이죠? 자, 점을 잠깐 키보드가 지금 안 눌리네. 자, 원래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자, 여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프롬프트 바에.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점을 선택하고 당기면은 얘가 원래 움직여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얘가 떨어지지가 않고요. 자, 여러분들은 해보시면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떼면은 떨어질 겁니다. 이 아이템 넘버, 풍선 자체가.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트 리스트로 넘어갈게요. 자, 풍선에 대해서 알아봤고 파트 리스트. 파트 리스트에 보게 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이템 넘버, 그리고 파일 네임, 그리고 어서가 있고 그 다음 퀀티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포맷은 잘 안 사용하죠. 파트 리스트에서. 자, 그래서 포맷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포맷을 바꾸는 방법은 이 파트 리스트를 선택한 뒤에 등록 정보를 눌러주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등록 정보 눌러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여기 리본바에 있는 등록 정보를 눌러주셔도 돼요.
자, 누른 뒤에 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자, 그래서 열에서 일단 필요 없는 거를 제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옷서가 필요 없다. 열 삭제. 자, 원하는 거 여기서 선택하고 열 삭제 누르고 적용을 눌러보면은, 자, 뒤에는 실시간으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 누르면은, 자, 옷서가 사라졌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 다른 속성을 넣고 싶다. 등록 정보. 예를 들어서 재질이나 무게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자, 재질은 재료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재료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열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에 추가가 되죠.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은 질량. 자, 이게 무게입니다. 보면은 수량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10개다. 그럼 10개의 무게가 나타날 거고요. 자, 항목이다. 그러면은 유니크한 무게를 표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목으로 해서 열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면 더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는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한글로 되어 있죠. 자, 이거를 만약에 바꾸고 싶다 할 때에는, 자, 퀀티티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에서 글자를 바꿔주시면 돼요. 문자를. 자, 예를 들어서 수량으로 바꾸겠다. 수량. 자, 파일 네임은 그냥 파일명으로. 자, 아이템 넘버는 그냥 아이템 번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엔터 눌러주고, 엔터가 아니라, 자, 적용 눌러주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트 리스트가 변경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잠깐 파트 리스트 등록 정보 한번 들어가서, 자,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좀 중요한 메뉴들만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정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사용하듯이 뭐 3개의 기준을 정할 수가 있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에 잠깐 가보면은, 자, 일반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최대 행수. 자,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8칸, 9칸 정도로 돼 보여요. 근데 뭐 한 4칸 단위로 자르고 싶다 할 때 이걸로 자를 수가 있거든요. 자, 최대 행 데이터 수 눌러주고, 자, 첫 번째 행 4개, 그리고 추가되는 행은 마찬가지로 4개씩 자르겠다. 그리고 적용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변적인 거기 때문에 저장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하게 쓰일 만한 게 아이템 번호. 자,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번호를 바꾸게 되면은, 자, 풍선도 같이 바뀌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1번과 7번이 여기 화면상에 보이는데, 자, 1번을 1, 2, 3, 4로 바꿨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은, 자, 풍선도 이렇게 같이 바뀝니다. 물론 파트 리스트에서도 같이 바뀌어요. 자, 파트 리스트에도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아이템 번호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여기 아이템 번호 항목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외에는 뭐 이제 추가적인 옵션들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옵션은 뭐 만약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